자, 예, 요약집 보시죠. 요약집 87쪽입니다. 87쪽에, 3장, 실시계획이죠.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요.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인 거죠. 뭐, 설계도는 사업마다 다 다르고, 뭐, 설계도에서 담겨 있는 내용 많지 않고, 역시 뭐, 시험에 출제할 것도 많지 않죠. 설계도이고,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한다. 실시계획에 설계도서가 포함되고, 두 번째 점, 수용대상 목록은 두 번째 계획 설계도가 아니라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된다. 앞에서 3번, 여기서 6번, 9번 나왔다고요.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을 내야 된다. 도면에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도면에 도면. 지구단위 계획이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에요. 굵은 2번, 실시계획. 지정권자, 국시대가 확정 발표를 하죠. 따라서 그 5칸 중에서요. 첫 번째 칸, 국시대, 지가 시행자면 지가 지한테 인가받지는 않죠. 세 번째 칸, 하급청 의견을 듣고 작성해서 발표하면 되고, 아랫줄이요. 시군구나 비행정청은 인가신청 올리는 거죠. 총괄감독청이 국시대, 그 31명 중에 1명이잖아요. 실시계획 인가 역시 국시대인 거고요. 국시대가 하급청 의견 듣고 인가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하급청 의견을 듣는다고요. 수용방식 때 의견을 들을 주민이 없죠. 그래서, 공람, 6글자,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라 하급청 의견을 듣고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 폐지할 때 변경인가 폐지인가 받아야 되고, 면적 10% 이내의 감소, 사업비 10% 이내의 증감, 경미한 변경 때는 인가를 받지 않는다.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경미한 변경을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죠. 31가지 한 방에 처리해준다. 그러면 원스톱 서비스의 기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설사업에서 이미 보셔서 아시는 거죠. 책 54쪽이요. 54쪽 보시면, 제일 위에요.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때 27가지 같이 서류 묶어서 내죠.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내고, 그러면 세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각 책임자들하고 다 협의를 하고, 네 번째 칸 모두 통과되면 다섯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를 내게 주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칸 서류 다 냈고, 세 번째 칸 협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칸 해당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칸 관청끼리 협의를 해야죠.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보내면 답변서 보내는 거죠. 관청 내 문서 처리 며칠이요? 별별 날짜가 다 있다고요. 4일, 5일, 7일, 10일, 14일, 15일, 20일, 30일이 있어요. 그 날짜는 천차만별입니다. 행정계획, 국토계획법 앞부분에서 30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10일, 뭐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날짜가 있죠. 다시 와서요. 87쪽에 여기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뭐 20일이다 라고 하는 거지. 지문에 한번 나왔다고 해서 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5개 지문 중에서 중요한 건 2-3개밖에 없고, 2-3개는 엉뚱깽뚱한 거 나오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굵은 3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여기에 이러저러한 기반시설도 있죠. 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다.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장 수용 방식이요. 그 다음에 수용에서는 이제 2개 확정했으면 수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먼저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다. 조합은 언제 때만 나타나고요. 한지 때만 나타나니까, 조합은 수용 때는 나타날 수가 없죠. 동그라미 2번, 민간 수용 요건이 있죠. 민간 수용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그 숫자가 고추점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7번 다 민간 수용 요건이죠. 국가지방 공기업은 요건이 필요 없다. 동그라미 3번, 사용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목록 발표됐습니다. 목록 발표됐으니까, 이쪽 토지보상법 목록 필요 없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사업인정 필요 없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점 재결지정은 시행공법 다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굵은 2번요. 그러니까 수용방식 사업에서 그러니까 다 땅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시행자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 그 방향을 바꾸죠. 그러니까 땅을 가져올 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토지상환채권, 그러니까 돈 일부와 딱지 일부를 줄 수 있다. 언제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원하면, 그러니까 판교 상가 딱지 누구라도 원하겠죠. 일부는 현찰 줘야 되고 일부에 대해서 딱지를 줘야만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하죠. 사업 끝나고 나서 딱지를 내면,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판교 상가 딱지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뭐 토지상환채권과 선수금, 사업비용을 부담 줄여주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임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건축물로 상환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딱지 발행하려면 다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점, 그러니까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지급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 그러니까 그 신도시 상가 땅이요.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이하로 하고, 동그라미 5번 종이딱지에 당연히 이름 써져 있죠. 그러니까 김영식 증권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이전 뭐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할 때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이전할 수 있고, 점 이전할 때 일단 장부에 써야 되죠. 원부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에도 써야만, 종이딱지에도 써야만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선수금, 돈을 땡겨받는 거죠. 나중에 새 땅 받을 사람, 원형지 받을 사람에게 전부 일부를 다 받을 수 있다. 여기는 전부 받아서 피해보는 사람 없죠. 아파트 건설회사예요. 백화점 업체예요. 그러니까 돈 많죠. 전부 일부 다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지돈 갖고 승인 사업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돈 땡기려면 그러니까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90쪽 와서요. 그러니까 4번 원형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땅이 원형지이죠. 뭐 수업 때 자주 말씀드렸던 걸로,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이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고 거기를 싹 밀어서 그 다음에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땅은 그대로 남겨서 그러니까 그대로 쓰자라고 하는 거죠. 손대지 않은 땅이 원형지입니다. 그러니까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넷째 동그라미 2번, 원래 상태의 토지. 그러니까 원형지 어떻게 한다? 여기 전체 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양괄 2번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사람, 헐값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판교 40만원 빼줘서 400만원에 팔았고요. 분당 8천만원 떼요. 근데 여기는 80만원에 받는 거잖아요. 100분의 1 헐값으로 받는 겁니다. 헐값으로 받는 거니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죠. 정해진 사람만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1번에 작은 1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등 공적 주체가 받을,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공모에서 선정된 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학교 공장, 뭐 좋은 일 하는 업체라고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원형지는 수의계약, 학교 공장은 경쟁 입찰. 뭐 아무튼 구호가 이상하죠. 뭐 이쪽 공적 주체나 이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쪽은 서로 그러니까 눈 벌겨서 서로 달려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수의계약, 뭐 여기는 그러니까 경쟁 입찰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원형지 세 글자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그러니까 4번 뭐 감정가액에 이것저것 더 얹어서 계산한다. 양괄 3번 후속 조치, 그러니까 점 국가 지방은 언제라도 내답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매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1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나머지들은 원형지 정해졌으면 그로부터 10년 동안 써야 된다. 서둘러서 학교를 만들거나 공장을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 년만 지나도 내답할 수 있고요. 5년만 지나도 내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 이주용 주택, 그다음에 공공문화시설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이내에도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주용, 그러니까 주택 건설, 그다음에 공공문화시설일 때는 대답할 수 있다. 뭐 기간에만 좀 기간에 이것저것이 걸려 있는 거죠. 국가지방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5년과 10년. 이주용 공공문화시설은 그 일찍 대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뭐 이주 대책이 있고요. 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이죠. 굵은 6번 공급 방법.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 7번 보시죠. 실시계획에서 땅 다 정해놨잖아요. 어디 아파트 땅, 어디 상가 땅, 어디 주유소 땅 등등등 다 정해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점 지정권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공급계획까지는 인가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따라서 가는 거고 공급계획 그 실시계획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아파트 땅 그러니까 언제 며칠 날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상가 땅 며칠 날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출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따로 인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6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성토지 공급 방법 공급 방법은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죠. 돈 놓고 돈 먹기. 첫 번째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경쟁 입찰로만 가면 그러니까 중소회사 뭐 기회가 전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중소회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추첨의 기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리의 문제가 부정비리가 전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첨형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주자.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85 이하 공공택지 신도시 좋은 땅 싹 대기업 브랜드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브랜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늘상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회사도 있었네. 있잖아요. 다 추첨이니까 들어오는 거죠.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 등이 있습니다. 비리 문제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3번과 4번 그러니까 공급 가격형 뭐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감정가격을 기본으로 하고 공법이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페이가 있죠. 학페이 학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그러니까 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기타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들은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까지가 수용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시죠.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98쪽이요. 그러니까 사장 실시계획 뭐 아무튼 여기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가면 뭐 엄청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시험 출제된 거는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먼저요. 1번 틀린 것은 뭐 5번이 틀렸고요. 뭐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두 글자 뭐가 있고요. 목록 쓰시고요. 사업인정이 목록이죠.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첫째 줄 실시계획 X요. 실시계획이 아니라 목록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개발계획. 그런데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개발계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용대상 그러니까 토지의 목록을 고시한 때 그러니까 개발계획의 한 항목인 목록 고시가 있을 때 토지상법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X인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 중에서 뭐 표시할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지정권자면 실시계획 인가할 때 그러니까 미리 시도지사 도지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실시계획 인가할 때 시장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냥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하급청 의견 쓰시면 되죠. 주민 의견을 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급청 의견 듣고 처리한다.
그러니까 옆쪽이요. 그러니까 2번 문제 실시계획 틀린 것은 뭐 5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60일이 아니라 20일이랍니다. 원스톱 서비스 20일. 그러니까 3번이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시행자는 사선그고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사선그고요.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그 사선 사이가 없으면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변경 인가 받는다. 원칙 그대로 그건 맞지만 여기는 뭐라고 사유가 써져 있죠.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경미한 변경이면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경미한 거죠. 경미한 사항이니까 변경 인가 X 신고하거나 그냥 한다가 되는 거죠. 2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 작성한다.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거죠. 9번 나왔고요. 지구단위 계획 9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마급청 의견 듣는다. 동그라미 4번 실시계획에 이것저것 포함한다. 동그라미 5번 7번 보시죠.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나왔으니까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다.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틀린 것은 2번. 4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셋째 줄에 30일 x 20일이랍니다. 다음에요. 101조 그러니까 5장 수용 사용. 그러니까 1번 문제 그러니까 수용 방식 사업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기업과 리을은 맞고 니은과 디귿이 틀렸죠. 그러니까 기업번역 개발계획 수용 사용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사업인정의 두 글자 목록 쓰시고요. 항상 쓰세요. 그렇게 또 번역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인정 목록입니다. 사업인정 목록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두 글자 빠져 있다고 해도 사업인정은 목록인 겁니다.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지방공사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발사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요. 없이 X요. 둘째 줄 없다 X요. 그걸 어떻게 고치지 말고 니은 옆에다 6글자 요건요. 6글자요. 민간 수용 요건 쓰시고요. 그냥 민간 수용 요건이죠. 민간이 수용하려면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지방공사는 요건 필요 없죠. 니은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번 그러니까 지방공사 시행자는 금융관의 지급 보증 받은 경우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X요. 보증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쓰시죠. 6글자를 다 쓰시고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려면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 받아야 되죠. 그 중에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뭐도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되죠. 그 리듬들 같이 쫓아가시면서요. 진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승인 받아야 된다.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야 된다. 지방공사 틀렸고요. 그러니까 리을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다가 민간 쓰시고요. 민간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 받기 위한 신청률은 100분의 10. 선수금 몇이요? 선수금 받으려면 일단 삽이라도 꽂아놓고 돈 땡기라고요. 삽도 안 꽂아놓고 돈 땡기는 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삽이라도 꽂아놓고 100분의 10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없다 X요. 발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 X 6글자 뭐고요? 민간 수용 요건이요. 민간 수용 요건이고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없다 X 전부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학페이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학페이 싸게 팔으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원형지 세 글자 첫째 줄 끝에 2분의 1 X 3분의 1이죠. 답 4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둘째 줄 국한된다 X요. 모든 시행자 다 수용을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수용 없이는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은 환지 때만 만든다.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행자 다 수용할 수 있다.
1번 틀렸고 옳은 것은 2번이죠. 토지 소유자가 뭐 셋째 줄 끝에요.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앞에 6글자 뭐고요? 민간 수용 요건 쓰시고요. 그러니까 떠올리시고요.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혀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떠올리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의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숫자가 나온 적 없고 2번 맞고요. 3번. 그러니까 7번요. 판교 상가딱지가 뭐라고요? 토지상환 채권 세 가지 뭐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전부 X요.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전부 X 일부.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땅 넘기고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대신에 딱지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이름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죠. 무기명, X요. 당연히 기명. 계약서에 이름 써져 있고. 그다음 동그라미 5번. 둘째 줄이요. 사업인정 6글자 뭐가 빠져 있어요? 목록 쓰시고요. 사업인정 목록.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실시계획 X요. 실시계획 X. 목록. 고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목록.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은 2번. 뭐 4번 문제. 옳은 것은, 뭐 짝수에 뭐 이게 이렇게 많이 걸리는군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5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방공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민간 수용 요건, 민간만 요건이 필요합니다. 5번이 맞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조합 X 수용할 수 있다. 조합은 환지 때만 나타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끝에 실시계획 X요. 그러니까 목록 둘째 줄에 사업인정 목록 고시가 둘째 줄 끝에 사업인정 목록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자 앞에 민간 쓰시고요. 민간이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 요건 갖고선 남은 적은 없지만 지금 여기서는 한번 짚고 가죠.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X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개발법 해당 사업의 감독청 지정권자인 거죠. 5번 문제요.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문제의 셋째 줄 끝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민간 수용 요건이죠. 그냥 답은 4번이고요.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뭐 면적 3분의 2, 소유, 쪽수 2분의 1 동의. 답은 4번. 6번 문제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뭐 동그라미 1, 2, 3 맞고요.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때 모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모든 X요. 뭐 민간 수용 요건 뭐 너무 지겹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틀린 거죠. 7번 토지상환 채권 옳은 것은 4번이 맞죠. 4번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표시하시고 민간 4번 앞에다가 민간 쓰셔야죠.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보험회사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타인에게 이전 아직 못한다 X요. 동그라미 2번 계약서에 당연히 이름 써져 있고요. 기명식이죠. 무기명식 X요. 기명식이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이자를 어떻게 할지 토지상환 채권 이율 등등은 어찌고저찌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X 세 글자 6글자예요. 발행자 이퀄 시행자. 발행자가 정한다.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죠. 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 시행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 이자가 마음에 안 들면 돈 줘. 그래서 돈 받아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아무튼 마음에 썩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판교 상가 땅이 중요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자 감수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둘째 줄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2를 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상가 땅 살 수 있어야 되죠. 원주민단체 하는 거 아니니까 2분의 1이죠. 옳은 것은 4번. 8번 문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 맞고요. 뭐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토지소유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금의 전부 X요. 일부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출판료 원부에 기재하고 채권 종이딱지에도 써야죠. 토지상환 채권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하는 것을 요청해야 되며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없다 있다 X요. 원부에 써야 되고 장부에 써야 되고 채권에도 써야 된다. 동그라미 4번 토지상환 채권 이율은 둘째 줄 지정권자 X요. 발행자 시행자가 정하는 거고 앞에 있었고요. 5번 토지상환 채권 무기명 X요.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요. 이전이 불가능 X요.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9번과 10번은 도시개발채권 저 뒤에 나오는 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원형지 공급과 개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국가 지방은 언제라도 내다 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산채는 둘째 줄 매각할 수 없다. 지방자산채 X요. 국가 지방은 언제라도 내다 팔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손대지 않은 땅,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고. 동그라미 2번 원형지 세 글자 첫째 줄 끝에 얼마 이내고요. 3분의 1 이내이죠.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끝에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이는 거 다 도와주는 거죠. 농지법 끝날 때까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원형지 공장, 부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고 경쟁입찰에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칠판이요. 아무튼 구호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러니까 돈 벌건 업체 두 군데는 경쟁입찰로 한다. 맞죠? 틀린 것 3번. 그러니까 12번 원형지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원형지 세 글자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내이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요. 13번 문제 틀린 것은 그냥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출판요. 그냥 반대되는 화살표면 됐죠. 뭐 이렇게 할까요?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 5번이 틀렸고 나머지 읽는 거 생략하죠. 그러니까 14번요. 원형지 틀린 것은 뭐 또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방자산채 둘째 줄 매각할 수 없다. X요. 국가 지방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번 문제 세모하시고 뭐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과 그 박스 중에 기업과 니은 아시는 거죠. 칠판요. 그러니까 학교 공장 빨리 만들라고요. 만들었으면 목적 사업 착수했으면 몇 년만 지나면 내다 팔 수 있고요. 5년만 지나면 내다 팔 수 있고 그거 아니 멍하니 있으면 계약부터 10년까지는 기다려야 내다 팔 수 있다. 5년과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공급 계약일부터 10년이 있죠. 나머지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X예요. 수의계약. 그러니까 관청에게 판다든지 토지상환채권 이미 정해져 있다든지 부정 비리의 문제가 없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330이야 추첨 동그라미 1번은 추첨으로 하는 거죠. 330이야라고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서울에서 지금 부동산으로 뭔 돈을 벌어요? 아파트 사서 그 웃돈 넣는 거 빼고요. 그냥 다 허름한 땅 하나 사갖고요. 허름한 낡은 집 사갖고 거기다 원룸 지어서 파는 거죠. 그런 겁니다. 332야. 서울에서 집 장사는 동그라미 1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집 장사가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어디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말고 이제 지을 땅 없잖아요. 그냥 허름한 집 사서 그러니까 그거 싹 철거하고 거기다 원룸 지어서 파는 겁니다. 돈 되죠? 서울에 집 장사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한 땅이니까 중소기업도 들어가자 추첨이죠. 동그라미 1번은 추첨이고 2, 3, 4, 5는 수의계약. 17번 문제요. 수의계약 문제.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경우는 답은 또 5번이네요. 5번 332야 단독주택 용지 추첨입니다. 18번 문제 계속 그렇고요. 그러니까 18번 문제는 문제 성격이 다른데요.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완료함으로써 주동토지를 시행자가 공급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추천 방법이고 대상 써져 있고 않고요.
그러니까 2, 3, 4, 5 좋은 일 하는 쪽은 싸게 팔아주라. 학페이 등등이 있죠. 답은 1번. 이게 범주가 다른 걸 이렇게 넣기는 그렇고요. 칠판이요. 공급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공급 가격의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죠. 그냥 범주가 다른 겁니다. 19번 문제 틀린 것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7번 보시죠. 방법이 뭐예요? 경쟁 입찰. 저번 주에 돈 놓고 돈 먹게요. 중소회사에 기회를 주자고요. 탁구공만 잘 뽑으면 그러니까 냉동실에다 잘 얼려놔야죠. 탁구공만 잘 뽑으면 떼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돈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누가 돈 벌 사람 없는 거죠. 이게 있고 여기서 안 되면 그 다음 어디로 올라가고요? 추첨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19번에 4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수지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 신청량이 그러니까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요. 그러면 경쟁 입찰 X 추첨으로 간다. 4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20번 문제요. 조성수지 공급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3번이 맞고요. 뭐 감정가격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정분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수지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수지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 XX 실시계획대로 파는 거니까 제출만 하면 되죠. 공급계획은 제출만 하면 됩니다. 따로 승인받지 않고. 동그라미 2번. 조성수지 공급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에 중소 브랜드들 많이 들어와 있죠. 추첨으로 합니다. 없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공공청사 시청 땅 국세청 땅 그걸 뭐 추첨으로 내놔요? 경쟁 입찰로 내놔요? 정해준 사람만 사가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요. 없다. 틀렸고 5번. 토지상환채권 이미 다 정해진 대로 넘겨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없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요. 요약집 보시죠. 요약집의 92쪽입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했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되죠. 환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기 첫 번째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이 있었다고 치죠.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환지 계획을 정하는데요. 세 번째,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울 때 A한테는 이쪽 1블럭에 이 땅을 준다. B한테는 4블럭에 이 땅을 준다. 라고 하는 거죠. 개발하니까 공적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죠. 구청, 보건소, 세무서 등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개인에게 줄 땅이 40, 공적인 땅 60이 된다고 치죠. 그러면 A가 2000을 갖고 있습니다. B가 2000 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B에게 반토막 나니까 얼마를 주게 되고요? 1000을 주게 되죠. 이 공적인 땅 60만큼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하는 거죠. 구청, 보건소 땅 등 공공시설 용지와 그 다음에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겠다. 채비지가 포함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땅값 10배는 뛰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류지 둘째 줄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를 얘기합니다. 땅 단위 가격 정해서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면적 정해서 사업비용에 맞추면 되죠. 동그라미 3번 땅 대신에 땅 소유권 기타 권리 다 넘어가는 게 평면 환지, 작은 2번 아파트로 넘어가는 게 입체 환지이죠. 양괄 2번 평가식 당연히 옛날 땅값 집값 다 따져서 하는 게 원칙이죠. 평가식 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새 땅을 받는 거고, 면적식 땅에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논두렁 밭두렁 삐뚤삐뚤한 논두렁 밭두렁 빤듯이해서 새 빤듯한 논두렁 밭두렁 넘겨준다고요. 그런 거야. 땅값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면적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쪽 와서요. 평가식에서는 평균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고 그 식이 어렵죠. 그래서 평균 부담률 식 갖고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칸요. 면적식에서는 평균 토지 부담률 7번 보시죠. A, B를 빼고 나면 지금 여기 전체가 100이죠. 100 중에서 공적인 땅이 얼마를 차지한다고요? 60을 차지한다고요.
공적인 땅이 몇 퍼센트예요? 60%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공적 주체든 60%는 내놔야 된다. 60%는 부담해야 된다. 토지 부담률이라고요. 전체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그러니까 이쪽 빨간 땅 60%를 얘기하는데 분자 부문에서 이것저것 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아래 박스에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평가식은 좀 이따 보고요. 그다음에 면적식에서 그러니까 그 토지 부담률이란 그러니까 분자 부문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공공시설 가운데 시행자 귀속분, 시행자 소유분 뺀다는 건데 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 그러니까 새 도로 70짜리 새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새 도로는 저쪽으로 넘어가고요. 100 중에서 행정청이면 100 다 가져가고 비행정청이면 75치만 끊어 가져가는 거 있죠. 공공시설 귀속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따로 특별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70 돈 들여서 만들어서 넘겨주고 70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본전치기 하는 거죠. 본전치기 한다고요. 예, 뭐 그러니까 이건 뭐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고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건 빼준다는 거죠. 엄청난 혜택입니다만 원래 갖고 있던 건 빼준다. 빼준다는 게 뭐냐면 원래 갖고 있는 거에서는 공공시설 빼는 걸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걸 안 잡아 이게 안 뭐라고요? 이쪽으로 빠지는 걸 안 하겠다고요. 큰 혜택이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건 빼준다. 아무튼 분자 부문에서 똑같이 두 가지 빼준다. 지문에 써져 있으니까 본전치기 하는 거하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건 빼준다. 두 가지만 소리 한두 번 내시면 문제에서 푸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94쪽에 동그라미 2번 평가식 뭐 어찌고저찌고 사유가 많고 빼고요. 동그라미 기억관 비례율 그러니까 넷째 줄 괄호요. 종전에 비해서 몇 배나 오르는지 뺄 건 빼야죠. 사업비 빼고 얼마나 오르는지입니다. 기업권 다시 비례율이요. 비례율만 한번 나왔고 옛날 땅값이 얼마냐고요. 옛날 땅값에 비해서 조성 후 토지 등 가액 그러니까 새 땅값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뺄 건 빼고 해야죠. 그래서 옛날 땅값 8억 그러니까 새 땅값 40억 공사비 20억이면은 8억분의 40 빼기 20억 8분의 20 2분의 5 2.5 250% 옛날 땅값 100짜리면 어느 정도 가치는 된다고요? 250 가치는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100짜리 땅을 지금 동그라미 기업관 비례율 2.5가 이렇게 돼 있는데 100짜리 땅을 그러니까 그 150 돈 좀 야 이거 신도시 땅이니까 좀 더 비싸게 팔아야지 150 받고 팔면 할아버지 150에 팔면 나중에 할머니한테 칭찬받아요? 혼나요? 혼나죠. 그러니까 비례율이 2.5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신도시 땅입니다. 저 신도시요. 저거 땅만 개발만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올라. 그래서 누가 어느 아저씨 와갖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100짜리 땅을 신도시 땅 아까 9.3배는 뛴다며. 그러니까 그 300에 사면 아줌마한테 혼나요? 칭찬받아요? 혼나죠. 비례율 2.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 옛날 땅값 100짜리는 250 가치가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개론을 그렇게 한 거죠. 뭐 니은번 권리가액 나온 적 없고 기업번 평균 부담률까지 가려면 기억, 니은, 디귿까지를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뭐 권리가액은 지금 얘기된 그대로죠. 권리가액 그러니까 넷째 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종전 토지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인 거죠. 그래서 100짜리 땅은 얼마라고요? 동그라미 기업권 비례율이 2.5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100짜리 땅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업권은 2.5배가 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옛날 100짜리 땅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250 가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권 비례율이 2.5라고요. 그러면 니은번 100짜리 땅은 얼마 가치가 되고요? 250이요. 200짜리 땅은 얼마 가치가 되고요? 계산기가 없군요. 500 가치가 되는 거죠.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온 적 없고 비례율만 나왔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 차 위에요. 94쪽 제일 위에 그것 갖고 시험 나온 것 그러니까 지문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지면은 많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 디귿번 평가식 환지 설계 때 평균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초과할 수 있다. 1번 면적식 그러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 구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할 수 있고 환지계획 구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러니까 그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갑다. 그런 건 초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95쪽이요. 그러니까 환지계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환지 계획이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을 준다는 거죠. A, B가 땅 갖고 있습니다. 여기 C도 갖고 있었는데요. 사업하면서 아파트 한 채도 안 짓는다. 그럴 수는 없죠. C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아파트를 짓는다. 그거 쳐져 있죠.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A는 여기 101번, 그러니까 B 123번, C 135번 땅 갖고 있습니다. 1, 2, 3, 4, 5, 6. A에게 1블럭에 1번 땅. 그러니까 B에게 4블럭에 15번 땅. 그 다음에 C에게는 그러니까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307호를 준다. 이게 환지계획이죠. 전체 100명 중에 또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 100명이 있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죠. 이게 환지계획이죠. 됐습니다. 그러세요. 환지, 새 땅 어디로 준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어디 갖고 있었다. 종전 토지를 뭐라고 하고요? 청산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러니까 이쪽에 100개가 들어선다고요. 100개 중에 그러니까 40%만큼을 조합원에게 환지로 준다. 그 다음에 60%만큼을 그러니까 공적인 땅으로 쓴다. 환지계획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종전 토지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 어디에 준다. 그러니까 작은 1번 환지 설계 전체 100개 중에 조합원에게 40개. 그러니까 2-1번 환지 명세 새 땅 어디 준다. 그러니까 2-2번 입체 환지 명세 C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그러니까 3번 청산대상 토지 명세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다.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공적인 땅은 어디로 한다. 이거죠.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은 옛날 땅, 새 땅, 종전 토지 환지 양쪽 다 따져서 유지면 토수료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동그라미 3번 새 땅값 매기려면 당연히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것까지 다 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그러니까 환지, 그러니까 양쪽 다 따진다. 7가지 따진다. 그러니까 새 땅값 매기려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고 그러니까 여기 한지에만 있는 특별한 기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새 땅값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굵은 3번요. 환지의 종류 양과 1번 환지의 종류 첫째 줄 환지 교부일 새 땅 주는 비율 50%라고 하고 그거 보시죠. 그러니까 1번요. 그러니까 A가 2,00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 갖고 있는데 50% 적용하면 얼마를 주면 맞아 떨어지고요. 1,000 주면 맞아 떨어진다. 적응 환지. 2번 300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50 줘야 되지만 여기 설계도에서 반듯반듯하게 정해져 있겠죠. 가장 큰 땅 4,000 그 다음 토막 2,000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 등으로 정해져 있으면 가장 작은 토막 200에 맞춰준다. 50 더 붙여서 200 한 필지 맞춰준다. 증환지 늘어난 거죠. 그만큼 돈 내야 되고요. 3번요.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5,000을 줘야 되지만 가장 큰 토막이 4,000 1,000 작게가 4,000으로 줄 수가 있다. 이만큼 돈 줘야죠. 그러니까 그 감환지 정산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요.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 너네들도 5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죠. 공공시설은 필요한 대로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장. 지금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요?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거죠. 소유자가 있고 그러니까 기타 권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보시죠. 소유자 기타 권리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새 땅 받겠다. 기타 권리자도 새 땅 받겠다 하는 게 저 위에 있는 1, 2, 3의 경우이죠. 그래서 새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새 땅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근데 기타 권리자 임차인 거기다가 지금 과수농사 짓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땅에다 이것저것 많이 투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배나무 묘목만 꽂아놓으면 바로 한 달 뒤에 배 열려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많이 투자해놨는데, 그러니까 땅 소유자가 자기 나간대요. 너도 같이 나가재요. 나 지금 그동안 여기다 거름 주고 투자해놓은 게 얼만데 좀 생각 좀 해주고, 그래서 생각 많이 해줄게. 그래, 그럼 쓰면 나도 나갈게. 이게 뭐죠? 이게 지금 5번에 있는 신청동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때는 환지 안 받겠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소유자는 안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그러니까 나 여기다 지금 투자해 놓은 게 얼만디 생각 좀 해주고 생각해 줄게. 500원짜리 2개 이런. 그러니까 나는 새 땅 농사 지을란다. 그러면 꼼짝없이 땅 주인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만 아니잖아요. 소유권 기타 권리 넘어가는 거니까 기타 권리자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권리자가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환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임차권자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수토지에 대해서는 새 땅을 줄 게 없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땅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동의 필요 없이 안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대체되는 공공시설, 도서관 이사 갔습니다. 옛날 도서관이 있고요. 옛날 도서관 그 자리 이제 없어지고 새 도서관으로 다 이사 갔다고요. 그러면 새 도서관으로 다 이사 갔으면 됐지. 그 자리에다 깃발 꽂고 앉아서 또 더 주할 필요가 없죠. 8번이요. 땅 대신에 땅으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입체 완지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다. 강제로 입체 완지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 받아야 되고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기초해서 입체 완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신청 동의 두 가지요. 요것만 4번. 요거 나머지는 많아봤자 한두 번인 거고요. 9번이요. 옛날 땅 없었지만 새 땅, 공적인 땅 빠져나가게 되죠. 보류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세비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상이 있고 다음 쪽 와서요. 양과 위반, 환지 부지정, 새 땅 안 준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간이라도 나가라 할 수가 있죠. 환지 부지정이니까 나가라 세 글자 며칠이요? 30일. 나가라 6글자 뭐고요? 사용수익 정지.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가라. 30일 이상 기간 두고 통지하면 다 나가게 된다. 양과 3번. 동그라미 1번.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지분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다. 점. 근데 그 권리가액이 새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 가장 작은 것의 70% 이하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가장 작은 평수 70% 이하 과소가격 환지 부지정 새 땅을 새 아파트 안 준다. 유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갖고 있었으면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는 그냥 도시정비법의 환권 그걸 그냥 그 절차를 그대로 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굵은 4번 환지계획은 그건 뭐 관청에서 개입할 게 가장 적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가받으면 되고요.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는 거죠. 행정청의 안시행자는 그러니까 시군구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건 첫째 줄, 둘째 줄 똑같은 얘기죠. 7번요. 관청이요. 그러니까 국가, 관청이 아니라 행위 주체요.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다음에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첫째 줄만 봐도 둘째 줄 나오고요. 둘째 줄 보면 첫째 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이 아닌 자는 관청의 말단 누구한테요? 시군구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시군구에게 도장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시군구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 아래 사람 누구예요? 공기업 민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첫째 줄 알면 둘째 줄 나오고 둘째 줄 알면 첫째 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문 그냥 뻔한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따 자주 나오니까 다시 써놓고는 갈까요? 그러니까 시군구의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5장 2절. 환지 예정지는 사업 중간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를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는다. 환지 예정지 지정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고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 때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을 한 방에 준다는 얘기죠. 문장이요. 굵은 1번 해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3번 토지 받기로 한 A에게 환지 처분 공고일 밤 12시에 한 방에 사용 수익 처분을 다 넘겨준다. 동그라미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는 경우 3번 토지 받기로 한 A에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에 사용 수익 권한을 주고 환지 처분 공고일 밤 12시에 처분 권한을 준다. 라고 하는 거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다고 하면 환지 예정지 지정 때 뭘 먼저 넘겨주고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넘겨주고 밤 12시에 사업 끝나고 밤 12시에 뭘 넘겨주고요. 처분을 넘겨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넘기기 전에요. 97쪽 그림을 다시 좀 확인하고 가시죠. 그 종전 토지가 다음과 같고요. 1, 2, 3, 4가 있고요. 그러니까 A가 땅 6개를 갖고 있습니다. B가 땅 2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환지 계획에서 그러니까 3번이요. 그러니까 1, 2, 3, 4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공시설이 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채비지를 잡았고요. 그래서 A가 6개, 50% 3개를 준다. A한테 3개 비슷한 자리 이쪽을 주겠다. 그러니까 B한테 2개 중에 2개니까 하나를 주겠다. 환지계획에서 정해졌습니다. 환지계획 정해졌고 나중에 1, 2, 3 A에게 1, 2, 3 땅 줄게. 그러니까 B에게 4번 땅 줄게.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환지 예정지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A가 1, 2, 3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돼서 사용수익 처분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4번 땅 주인 돼서 사용수익 처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땅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이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계획대로 처분, 환지 처분을 하고 새 땅을 어떻게 준다고요? 공고하면 넘어가죠. 공고한 날 밤 12시. 그러니까 다음날 12시. 그러니까 다음날 0시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1, 2, 3 땅 주인이 되고 B가 4번 땅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중간까지 땅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정할 수 있다고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3번 땅 밤 12시까지 누구 땅인데요? B 땅이죠. 3번 땅 받기로 한 사람 누구고요? A고요. 그래서 똑같은 땅, 이 똑같은 땅바닥도 그러니까 승역지, 요역지 이름이 다르듯이 똑같은 땅바닥도 3번 땅바닥은 B에게는 뭐가 되고요? 동전의 토지가 되고 3번 땅이 A에게는 뭐가 되고요? 환지 예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환지계획에 정해진 사람에게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통해서 뭘 붙여준다고요? 사용수익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땅에 대해서 B는 뭘 못하게 되고요?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죠. 나가고 그래서 A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 죽는 걸 막을 수가 있죠. 뭐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일 이게 6월 30일 밤 12시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A가 계속 땅을 쓰게 되죠. 환지 예정지 효과 첫 번째 뭘 땡겨주는 거고요. 사용수익을 땡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98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3번 양괄 1번
환지객의 정해진 자에게 사용수익을 땡겨준다. 종전 소유자 등은 해당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채비지는 그러니까 그 사용수익만 갖고는 의미가 없죠. 채비지는 뭐도 해야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을 해야 그러니까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채비지는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그 다음 쪽 그림이요. 그러니까 99쪽 위에 그림. 그러니까 3, 4번 땅 C1, C2,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C1, C2, C3, C1이 세 토막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이요. 환지의 증지가 지정되면 3번 땅을 다 A가 들어간 사용수익하게 되니까 C는 C1, 2, 3 중에서 C1만큼을 못 쓰게 되는 오른쪽이요. 1만큼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못 쓰게 됐으니까 깎아도 할 수 있고요. 다시 왼쪽 그림이요. 종전이요. 그러니까 D는 B 땅에 D1, D2, D3 그 부분을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이요. 환지의 증지가 지정되면 3번 땅을 A가 다 사용수익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D는 D1, D2 그 부분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양괄호 3번. 98쪽 양괄호 3번. 조금 못 쓰게 됐으니까 깎아도 그러니까 많이 못 쓰게 됐으니까 돌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깎아도 돌리도. 임대료 보증 그러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돌리도 누구한테요? 시행자에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셋째 출점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한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유자나 그로 인해서 이익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먼저 갚아준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뻔한 얘기고요. 60일 안에 주장해야 된다. 다음에 양괄호 4번이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권리적거리는 것들 싹 걷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 장애물 다 제거할 수 있다. 지금 3, 4번 땅에 B 땅이어서 그러니까 B 검은 바탕에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쓰고 있었죠. 환지의 증지가 지금 지정되면 3번 땅 A가 사용수익을 해야 되는데 권리적거리는 겁니다. 권리적거리는 거 걷어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A가 걷어낼 수는 없고 동그라미 1번 누가 걷어낸다고요? 시행자가 둘째 줄 이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거용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2월 전에는 통제라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환지의 정지 그러니까 목적이자 효과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00쪽 그러니까 5장 3절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있죠. 환지 처분까지는 잠깐 쉬고 볼까요? 잠깐 쉬고 환지 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